안녕하세요. 제천에 사는 70세 임태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 70평생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일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도 모릅니다. 그냥 버려진 채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것을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지인들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식당가에서 찌개 정식을 하나씩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속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매번 갈 때마다 반찬은 왜 이렇게 싸주시는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마음이시잖아. 마음? 그 마음이 나는 부담스럽다고. 차의 냄새 배게. 제 옆에서 밥을 먹던 아내가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의 일이니 그냥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짜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얼마나 작은데. 그 많은 반찬이 다 들어가. 결국 못 먹고 버리게 되잖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정성? 웃기지 마.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아시면서 왜 돈으로 안 주시고 반찬을 싸주시는 건데.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돈이 없으셔서 반찬이라도 해주시는 거지. 형편? 그래, 시어머니 형편은 어렵지. 그런데 우리 형편은? 우리는 안 어려워? 월세 내고 나면 한 달에 남는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 반찬으로 일주일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때우듯이 사는 거 이젠 지겨워.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 지겹다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는 본인 체면만 생각하는 거야. 반찬이라도 싸줘야 뭐라도 해주는 것 같으니까. 아들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엄마가 되기 싫은 거지. 반찬 몇 개 주고 생색 내면서 시어머니 대접 받으시려는 거야. 반찬 싸준다는 핑계로 맨날 오라고 하시는 것도 싫어. 겨우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라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아무 도움도 못 받았잖아. 집 한 푼 안 보태주시고 살림도 우리가 다 장만했잖아. 그건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런 거 뻔히 알잖아. 그래, 그럼 좀 내버려 두지. 반찬은 왜 이렇게 바리바리. 내가 자기 아들 밥 굶길까봐 걱정되시나 보지. 여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럼 어쩌라고. 기껏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안 가져갈 수도 없잖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해. 당신이랑 얘기하면 맨날 이래. 당신이 더 답답하다고. 그러더니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차키 내놔. 왜? 어디 가게? 차에 두고 온 거 있어. 빨리 내놓으라고.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자는 키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쾅!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왜 이래? 남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서울 갈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것인지 아니면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싫어. 너는 이제 내 집에 발도 들릴 생각하지 마. 내 집은 무슨 보증금이며 월세며 다 내가 내는데 무슨 너네 집이야. 여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너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니네 엄마가 싸준 그거 먹고 평생 니네 엄마 밥 먹으면서 잘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쫓아 뛰어나갔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에휴, 저걸 저렇게 버리고 가. 요즘 애들 참 해도 너무하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보따리를 들고 서둘러 뛰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젊은 부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젊은 부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휴게소를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품 안에 든 묵직한 짐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마냥 서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것이지만 자식들 먹이려고 정성을 다한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여기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거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라도 가져가자. 누군지는 몰라도 아들 며느리 먹이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 건데 이렇게 버리면 아까워서 어떡해. 사실 저희 집 냉장고도 이미 먹을 걸로 가득 차서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내팽개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았으니까요.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저도 젊었습니다. 이제 막 25이 되어 첫 직장인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시작한 타지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니?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없어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니? 혼자 살면서 대충 먹는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챙겨야 해. 아프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네, 잘 먹고 있어요. 염려 마세요.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은 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먹었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말에는 꼭 좀 내려와라.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너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어머니 정말 요즘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다음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아들아.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바빴습니다. 신입사원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선배들 눈치도 봐야 했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정말 안 되겠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얼굴 본 지 오래돼서 그러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갈게요. 그런데 올해는 못 있어요. 밥만 먹고 바로 올라와야 해요. 주말에도 일이 있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토요일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반찬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어머니의 냄새.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밥상이라기보다는 잔치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가 가득 담긴 접시, 수북하게 쌓인 돼지갈비, 조기구이 4마리, 멸치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은 너 오는 날이지.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저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기를 발라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왜 이렇게 말랐냐? 서울살이가 힘드냐? 어머니, 살 좀 빼려고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젊을 때 잘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탈이 나. 어머니는 계속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깻잎장아찌, 돼지갈비, 조기살. 어머니, 이제 됐어요. 너무 많아요. 많긴.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니는 제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반찬을 입에 넣을 때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엄마 없어도 늘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하고 멸치조림, 돼지갈비 남은 것도 있어. 보따리는 묵직했습니다.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짐 들고 다니기 불편해요.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몸에 좋아. 혼자 사는데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저 서울 가자마자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보따리를 꼭 안고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다음에 오면 가져갈게요. 다음에는 또 언제 올래? 한 달도 더 걸리겠지. 그래. 그럼 다음에 가져가거라. 또 담아 놓마. 네, 다음에요. 그럼 저 가볼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희 엄마가 병원에 가봤는데 암이란다. 말기래.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말기요? 그게 무슨?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이미 많이 퍼졌대. 수술해도 오래 못 갈 거래. 그제야 2달 전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그냥 웃기만 하셨던 그 표정이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아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내려오라고 하셨던 걸까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2달 사이에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다, 수술하면 된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거래처 약속보다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내가 건강해야지. 밥 잘 먹고 다녀라.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 걱정보다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6달을 버티시다가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그 잔치상 갔던 밥상이 어머니가 자신의 마지막을 아시고 저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상차림이었다는 것을요.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씀이 제게 남긴 어머니의 진심 어린 유언이었다는 것을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내도 요리를 잘합니다. 깻잎장아찌도 담고 멸치조림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맛이 아닙니다. 그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는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그 보따리를 받아왔어야 했다고. 시간이 없어도 불편해도 그냥 받아왔어야 했다고.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그 마음을 그냥 받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후 사무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게 풍족해지다 못해 차고 넘치는 세상이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맛은 다시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리워한 것은 음식보다는 어머니 당신이었을 겁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아는 아내가 제 마음을 읽고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보따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대로 보따리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용기마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함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지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5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며느리에게 바쁜데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줘서 고맙다. 특히 며느라가 내가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결혼할 때 큰 도움도 못 되고 남들처럼 살림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은 거 다 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반찬뿐이라 미안하다. 아들, 엄마 식당 일 그만하라고 맨날 성화인데 걱정하지 마라.
시간 많은데 놀아서 뭐하니? 용돈 벌이 삼아 심심풀이로 하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라. 많지 않지만 용돈 좀 넣었으니 며느라가 좋아하는 거 사 먹고 건강이 최고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사랑한다. 편지를 읽던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몰래 용돈을 지어주시며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쓰고 싶은데 써. 그러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꼭 찾아줘야 해요. 어떻게든 찾아야 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소.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따리를 주었는데 아내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반찬과 편지, 돈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습니다. 경찰관도 사연을 듣더니 이건 꼭 찾아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보따리 주인인 신혼부부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곧이어 경찰서에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보따리를 건네자 남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서류 조사를 마친 후 집에 신혼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안 사람 되시는 분이랑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솜씨가 좋거든요. 짐까지 찾아주셨는데 식사까지요? 너무 실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마침 식사 때이니 사양 마시고 한술 뜨고 가세요. 식사 초대는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식당에서 봤던 어두운 얼굴이 마음에 너무 걸린다며 힘들게 살던 신혼 시절이 떠오른다며 꼭 데려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상 위에는 아내가 정성을 다해 솜씨를 부린 상이 차려져 있었죠. 신혼부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신혼부부는 힘겨웠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둘 다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팍봉이라 늘 빠듯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싸주신 걸 그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되지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자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가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걸 알면서도. 홧김에 저는 보따리를 풀어 새댁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새댁은 편지를 읽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을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돈도 없고 서로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신 줄도 모르고 저는 새댁이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버려졌으면, 선생님께서 안 주우셨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편지를 못 봤으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할 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지요. 제 나이 7순이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억만금을 줘도 구하지 못합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부모님은 한번 가시면 다시는 못 뵙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모님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런 후회가 평생 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오.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부는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제 70평생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모님의 정성은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꼭 잘해드려야 합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다음에도 없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게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